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정입니다. 네, 이제 9월도 시작한 지 며칠 됐나요, 이제? 한 7일 정도 7일 됐죠. 됐는데 이 9월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네. 아직 덥긴 하지만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 음식 좋아하니까 9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당연히 뭐 전어, 가을 하면 전어, 대하가 아닐까 집 싶습니다.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게 한다는 그쵸. 전어, 또 대하가 떠오르는데요. 물론 전어도 대하도 참 맛있죠. 근데 우리가 잡정보센터의 MC로서 9월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또 당연히 있어야죠. 예. 네, 직업 능력의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9월이. 이게 사람만이 희망이던 대한민국 산업의 희망을 불어넣고자 네. 1997년에 시작이 됐죠. 직업 능력의 달이 올해로 벌써 20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기술 개발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이 직업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네. 나의 경쟁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능력 중심의 일자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한 번쯤 좀 되짚어 보고요. 또 다른 경쟁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이 탈스펙 시대 해법 인적자원 컨퍼런스 특집,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 축제인 2016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 이원 현장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의 블랙 위도우 깍두기 네. 임소왕 선생께서 깍두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 현장을 생중계해 볼 거고요. 먼저 하반기 대기업 공채 일정을 점검하고 나의 직무 능력을 어필해서 공채 합격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공채 합격을 위하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하반기 공채 일정을 실시간으로 짚어보고요. 지원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네, 예.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번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공채 일정을 점검하고요. 또 하반기 공채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벤져스 특집 이후에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달인 다 나으셨는지요? 예, 깁스를 풀었죠. 이른바 그 환골 탈퇴를 했고요. 예, 저만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서 이제 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정보, 카더라. 필요 없는 정보, 예, 카더라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 꼭 보시고요. 제 휴미트 총동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예. 합니다. 그만큼 이 취업 시장 키워드가 직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이 대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거부할 겁니다. 오늘 라임이 사네요, 좀. 네, 좀 되는데. 거부 앤 거부. 예. 자, 직무 능력이 그 중요하게 떠오르는 요즘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업들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KT와 LG 기업을 준비했는데 먼저 KT부터 살펴볼까요? 예. 네, 일단 이 KT 2016 하반기 공채 달라진 점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채용 규모 면에서 좀 늘어났어요. 네. 전체 한 400명 정도 뽑는데요. 그룹 전체가. 네. 그중에서 이제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KT가 작년 200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25%를 증가해서 뽑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타 계열사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머지 150명을 뽑을 거고요. KT그룹이 의외로 그 많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뭐 BC 카드도 KT 거예요. 그리고 KTDS, 스카이라이프, 뭐 에스테이트 뭐 이런 데서 나머지 150명을 뽑을 겁니다. 네. 이 KT 그룹 전체 채용 규모가 400명인데 KT는 특히 25%나 채용 규모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통신 쪽에 취업을 준비했던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 채용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뭐 사정이 좋아졌나요? 예, 사정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네네. 심해지고 굉장히 계속 위기라고는 하는데 그 황창규 회장님이 계세요. 네. 이게 삼성전자에서 영입된 황해 법칙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렇죠. 계시죠. 그분이 영입되면서
황골 탈퇴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와 보니까 근속 연수가 너무 긴 거예요. 20년 2개월이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KT가. 네. 그래서 조직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만큼 또 새로운 신입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이제 많은 신입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은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 특징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예, KT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네. 강조하지만 직무 중심으로 모든 채용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 서류에서 면접까지가 다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건 제 휴미트에 접수된 고급 정보인데 네. 올해는 특히 자소서의 비중을 높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장 중심의 채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현장이지 말입니다. 예, 네. 그거예요. 현장이지 말입니다. 예, 예. 여기는 경영 전략, 그러니까 인사라든가 홍보, 재무 회계 뭐 이런 팀은요. 뽑히더라도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2년 동안 현장 근무를 한 다음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KT 스타 오디션이나 달인 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펙을 초월해보겠다, 탈스펙을 해보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KT 스타 오디션, 뭐 달인 채용, 굉장히 무슨 뭐 기인 뽑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름만 들어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탈스펙, 스펙 초월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채용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KT 스타 오디션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예.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9월 3일에 일단 1차는 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2일 경에 발표가 될 거고요. 이때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공채를 꼭 지원해야지만 이 사람들 서류 전형 면제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여기 가까운 광화문 웨스트 그 KT의 웨스트 사옥에서 네. 지하 1층에 그 회의실 4개 투명 유리로 된 곳을 잡아서 경영 전략과 영업, 네트워크 이쪽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25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연락처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본인의 열정,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5분 동안 발표를 하게 해요. 그 팀장 3명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A, B, C로 매겨서 여기서 우수한 사람들을 서류 전형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요. 예. 한 50에서 80% 정도 가까이 통과가 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달인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나 자격증 이런 거 가진 사람들한테는 특별 채용의 기회를 주는 그런 채용 전형입니다. 네, 뭐 스타 오디션 같은 경우에 서류 전형이 면제된다는 맞습니다. 점은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꼭 서류 지원을 해보시고요. 예. 그럼 채용 절차도 한번 알아볼까요? 신입과 석박사와 그리고 인턴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입과 석박사는 그 채용 전형이 동일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8월 29일서부터 9월 12일 월요일까지 받고 있고요. 네. 18시까지예요. 18시가 몇 시인지 아세요? 6시. 그죠? 네. 그런데 분명히 6시 넘으면 전화 엄청 옵니다. 8시인지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18시를 8시인지 알았어요. 맞아요. 예. 20시로 착각하는 네. 경우가 예, 있어요. 특히 맞아요. 여성인 네. 경우에 우리 남성인 경우에 군대 갔다 와서 18시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여성인 경우에 익숙하지 않아서 8시인지 알았어요 이러면서 제발 봐주세요 울면서 전화하는데요. 못 봐줍니다. 예. 6시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KT 인적성 검사를 10월 초에 볼 거고요. 요게 이제 최종 합격자 대비 약 12배수 정도를 뽑아서 인적성을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실무 면접은 토론 면접과 PT 면접으로 진행하는데 토론 면접은 한 6명 정도가 같이 들어가서 찬반 토론을 할 거예요. 그리고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약 15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고 2에서 3분 정도 PT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임원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임원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자소서 중심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 지금 쓰는 시기잖아요. 자소서만 잘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임원 면접에 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쓰셔야 돼요. 뭔가 이야기를 좀 유도해낼 수 있는. 예. 그리고 KT 인턴 채용도 있는데요. KT 네. 인턴 채용은 그 지원서 접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도 똑같은데 인턴 실습 이거는 1차 실무 면접을 한 후에 거기 합격한 사람한테 임원 면접을 거치지 않고 인턴 실습을 합니다. 2017년 1월에서 2월간에 걸쳐서 인턴 실습을 하고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또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과정이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시에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실까요? 예, 신입과 석박사의 경우에는요. 네. 2017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 10조는 내년 2월까지. 예, 내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거나 이미 졸업했거나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인턴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까지 졸업 가능한 사람, 예, 이 사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기졸업자와 석박사의 경우에는 예,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인턴은요. 네, 그러니까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신입으로 또 여름학기 졸업자는 인턴 지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동시 지원은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신입 석박사 인턴 동시 요거 지원 불가하고요. 그리고 다른 계열사라든가 다른 직무 이거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KT그룹은 그 온라인 공채 지원 시에 스펙을 좀 보는지 저희가 스펙 얘기 좀 많이 하지만 네. KT는 어떻습니까? 스펙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한 말이군요.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타 오디션 그리고 달인 채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게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채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온라인 입사 때 증빙서 뭔가 내가 어떤 경험이 있어 아니면 어떤 인턴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을 수상했어 이런 것들 적어 놓으셨으면 어느 단계에서는 분명히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또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서 마감 이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요. 네. 지원서 수정이나 열람도 불가해요. 예, 열람 자체가 불가해요. 열람은 보통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되는데 여기는 열람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내가 지원했으면 캡처를 해놓으세요. 되겠네요. 제가 그 서류 접수 마감하고 나서 뭐 인적성 보러 오세요, 면접 보러 오세요라고 연락을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소서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 봐도 자소서 좀 다시 보내줄 수 있으세요? 제가 어느 직무 지원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접관이라면 합격시킬 수 있겠어요? 없죠. 아니죠. 없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그 백기기 금지 예.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예. 이게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스타 오디션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그 엠넷에서 하는 뭐 슈퍼스타 K 같은 경우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건데 예. 이건 솔직히 스펙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스펙, 아까 영어 점수가 높다든지 예. 어떤 자격증이 많다든지 예. 이런 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도 오디션에서 패자부활전을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역량을 보일 수 있다면 어떤 게 굳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별한 역량이라기보다는요. 내가 미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회사, 그러니까 KT라는 회사 그리고 이 직무에 미쳐가지고 그동안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까지도 해서 이것까지도 해봤어라는 그러니까 것을 보여주는. 스펙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렇죠. 경험. 특이한 경험들. 네. 예, 그거를 내가 990이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KT를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KT 매장에서 3년 동안 얼만큼을 팔아봤어. 이렇게 욕도 먹어봤어. 예,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그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990점보다는 그게 더 990점에 좀 무미에 건조한 사람보다는 그렇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 경험을 많이 해본 특이한 예. 경험이 있는 그런 지원자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실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업무 역량을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실제 잘해요? 성과를 더 잘 냅니다. 어허. 예, 그래서 정말로 스펙이 중요한 일부 직무들이 있어요. 음. R&D 쪽이라든가 엔지니어 일부 직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공이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학교 전공과 관련된 스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스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김태훈 쌤의 말대로 힘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KT그룹 신입과 인턴 채용 모두 12일이죠. 월요일이 온라인 지원 마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소서를 그때까지 완성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일단 태성쌤께서 예. KT 자소서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특징이 있어요. 그 KT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전반에 걸쳐서 그 CEO의 현장 중심의 마인드가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스텝 부서마저도 예를 들어 인사 부서면은 내가 행정 처리를 잘할 수 있어. 인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것보다는 나는 KT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이것을 잘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소서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도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자소서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 중심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의 그 강한 의지나 소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이 뭐냐면 직무에 맞는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서류심사위원들한테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KT의 서류심사위원들한테 56%가 바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네, 특징을 저희가 짚어왔고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감탄하고 또 감탄했었던 네.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인데 합격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정말 숟가락으로 떠서 입까지 넣어서 소화까지 시켜주는 친절한 태성쌤. KT그룹 합격 자소서를 좀 작성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예, 제가 뭐 그냥 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로 드릴게요. 금수저로. 예, 잘 받아 먹으세요. 네. 예, 첫 번째 CEO의 현장 중심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것이 내가 이제 현장 중심의 사람이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의 기초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어딥니까 이제?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KT의 홈페이지. 예, 네. SKT의 홈페이지 아니고요. KT의 네, 네. 홈페이지. KT. 큰일 납니다. 예. recruit.kt.com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보물창고. 네, 뭐가 있나요? 다트. 다트. 그때 다트. 나왔어 다트. 예, 네. dart.fss.or.kr 여기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 올라가 네. 있습니다. 예. 여기 보물창고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들어가 보시면 KET라고 쳐야 돼요. 그냥 영어로 KT로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한글로. KET. KET. 예,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네. 거기 이제 반기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6일자. 그리고 따끈따끈한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해서 여시면 이번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라는 곳에 가셔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거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떠먹여 드리는 그것만 일단은 보십시오. 첫 번째, 산업의 특성.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방향은 어떻고 지금 대표적인 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컨버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KT는 그냥 전화기 회사가 아니다. 전화 회사가 아니다. 전화와 엔터테인먼트와 인터넷과 이 모든 것을 컨버전스 해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성. 우리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시내전화, 이동전화 현재 상태는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요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달린 곳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경쟁 사업자가 어디가 있고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고 시장 새로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장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요거 아주 특별히 중요하게 보세요. 네. 우리 제품이 어떤 게 있고 마케팅은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고 경쟁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과 신규 사업 및 전망, 그리고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인 경우에 여기 지원하실 분들은요. 특히 판매 경로 및 판매 방법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내가 쓸 얘기, 내가 지원 동기라든가 향후 포부에서 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집중해서 보시고요. 연구 개발 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는 R&D라든가 엔지니어 직무를 지원하신 분들이 면밀히 보시면 정말 쓸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 꼭 집중해서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수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무는 또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뭐 recruit.kt.com 가시면요. 여기 직무 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거기 클릭하시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 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현실감 있는, 현장감 있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선배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게 어려워. 이런 일을 실제 내가 접해보니 환상을 갖고 접근했는데 실제 해보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KT는 경험이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KT는 특히나 경험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누구나 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믿는다.
그래서 경험과 관련된 얘기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 얘기로 내 얘기를 풀어주시면 네, 지금 좋습니다. 화면에 뭐 나오고 있지만 저 얼굴에 나오신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님인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인터뷰도 보실 수 있고 KT는 경험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KT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경험을 쌓아 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 지금 순간이 이제 뭐 쌓는다기보다는 이제 이미 쌓아 오신 분들이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태성 쌤이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씹으셔야 되는데 네. 예, 씹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좀 이게 좀 예.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장점과 역량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씹어드릴까요 또? 씹는 것까지 안 씹는 돼요. 것까지. 예. 예. 그러면 씹는 저기 거 여러분이 바보 하세요.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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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류 심사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그 평가 항목에 집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잘 썼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류 전형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서류 심사예요. 자소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류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보는가 what에 집중을 해야 돼요. how보다는 what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what이 무엇인지 적으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항목이에요. 도전, 첫 번째 도전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 세 번째 고객 중심과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협업 이 평가 항목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책임감 이 평가 항목이 있어요. 요 평가 항목을요 자소서에 녹여주셔야 돼요. 뒤에 자소서 질문 항목도 보여드리겠지만 질문만 봐도 평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평가 항목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것을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묻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보통 여기 이제 700자 정도를 쓰게 하거든요. 예. 700자 정도면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쭉 쓰면은 서류 심사위원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 머리 아파요. 한 100개 정도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네. 한 10개 지나면 멍해져요. 멘붕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중간으로 나눠주시면 좋거든요. 700자 정도면은 2개 정도의 소제목으로 나눠서 쓰시면은 잘 읽힙니다. 네. 또 하나는 소제목과 두괄식을 잘 활용하십시오. 예, 우리는 그 평가위원들은요 앞에서 얘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감을 잡고 그 다음 글을 읽거든요. 예. 앞서서 주절주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얘기, 주절주절 너무 많은 배경들을 설명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제목과 두괄식에서 맨 앞 문장에서 나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감 얘기하려고 하니까 책임감 봐줘 이런 걸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반대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실제 자소서 항목을 좀 설명하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1번 항목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회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지원 동기가 뭐냐, 그다음에 중장기적 목표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원 동기를 물을 때 대부분 저지르는 실수가 회사 칭찬을 거기다 꽉 채워넣어요. 물론 하긴 해야죠. 나 이만큼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지만 예. 그것으로 꽉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KT가 작년에 매출 몇 %의 성장을 이뤘어. 황창규 회장님이 어떤 CEO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회사의 복지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뭐? 그래서 왜 내가 너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지원 동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써줘야 되는 것이 지원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냐, why me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회사가 잘 나가고 있지만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은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돼, 개선이 돼야 돼. 이걸 내가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공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미래의 포부, 뭐 중장기적 목표. 이것도 많이 실수를 해요. 이렇게 좀 하시지 마세요. 뭐냐면 지원자의 꿈과 소망. 나 미래에 이거 하고 싶어요. 뭐 배우고 싶어요. 심지어는 MBA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엄청 씁니다. MBA 가고 싶은 사람 하고 와. 기업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배우고 오겠다? 밖에서 배우고 와.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회사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꿈과 소망을 적지 마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분명한 것은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 내용을 철저하게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네. 그것이 중요하고 목표, 이제 향후 목표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밸런스를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돌쇠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돌쇠야. 이런 애들은 비전 없어 보이고요. 너무 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구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얘네들 뽑으면 실제 허드렛 일 같은 거 실제 해야 될 일 많거든요. 그거 시키면 퇴사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KT그룹의 각 항목별로 정말 또 자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이것들을 잘 삼키고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30분부터 또 2부 진행을 해야 돼서 네. LG를 알아봐야 되는데 좀 짧게 저희가 LG 이번에 한 2,100명 정도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서류 전형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여기는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우리 김종우 차장에서 부장 됐습니다. 채용팀장. 김종우 씨. 김종우. 차장이었는데 부장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장님. 예. 이 사람과 통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빈출 단어가 있어요. 예. 뭐냐면 직무별 맞춤 채용을 진행한다. 직무별 맞춤 채용. 예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강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매우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소서도 그렇고 그 면접도 그렇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다른 면접들, 다른 자소서 평가 항목들을 들이대고 그리고 시험들도 직무에 따라서 보는 데가 있고 보지 않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구 이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인적성 시험 당일날 직무 지필을 봐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손 코딩까지 합니다. 직접 뭐 이런 함수를 써보세요. 네.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직무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대 같은 경우는 전공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죠. 그 매우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 공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중요하고요. 예. 공대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대는 전공, 연업도 또 재경 관계 그 부분은 자소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끝으로 LG전자 지원하는 그 또 취준생분들에게는 네. 응원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예. 주시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채용을 진행하는 여러 사람, 인사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꼭 본인의 얘기를 해라. 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 그것을 말해야지만 내가 뽑힐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LG전자 서류 마감은 23일 금요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찬찬히 준비를 하셔서 후회 없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